안녕하세요. 이번 양리학 137장부터 139장의 Classification of Adrenergic Receptor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출석보도 12번 김윤수입니다. 네, 저는 Classification of Adrenergic Receptor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각각의 특징과 기전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후 교재 원문을 바탕으로 하여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실행하였던 실험 방법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란 신체에 의해 생성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많은 카테콜라민뿐만 아니라 베타블로커, 베타2 아고니스트, 알파2 아고니스트가 결합하는 G 프로틴 연결 수용체의 한 종류입니다. 카테콜라민과 수용체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 반응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며 에너지를 동원하며 내장으로부터 골격근으로 혈류를 이동시켜 전신의 물리적 대응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오른편의 사진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종류에 따른 기전과 각각의 신체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한 자세한 기전은 이후 알파, 베타 수용체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의 수용체 결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레이먼드 알퀴스트는 하나 이상의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존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의 반응에 따라 수용체를 알파와 베타로 구분하였고 알파 및 베타 수용체의 매개 반응을 정의하는 효력 서열 순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레이먼드 알퀴스트는 카테콜라민의 반응에 따라 수용체의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평활근의 강력한 흥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해제로서는 낮은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에피네프린은 평활근을 흥분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퀴스트는 카테콜라민이 각각 흥분성 반응과 억제 반응을 생성하는 평활근의 수용체에 대해 알파와 베타라는 명칭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레이먼드 알퀴스트는 각각의 수용체에 대한 아고니스트 포텐시, 작용제로서 각각의 카테콜라민 서열 순서를 나타내었습니다. 알파 수용체에 대해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이소프로테레놀. 한편 베타 수용체에 대해서는 아이소프로테레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순서의 신호들을 보였습니다. 알파 수용체는 알파 1, 2로 나뉘며 베타 수용체 역시 베타 1, 2, 3로 나뉘므로 각각의 수용체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순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제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사이에는 헤테로지니티, 즉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알파 수용체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억제하지만 다른 알파 수용체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알파 수용체는 기능적, 해부학적 위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능적 분류는 흥분성, 억제성 기능을 의미하며 해부학적 위치는 시냅스 전, 후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프리시냅틱의 억제성 효과를 가지는 수용체를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라 하였고,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포스트 시냅틱 흥분성 효과를 가지는 수용체를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라 하였습니다. 실제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자율신경계에서 프리시냅티컬리하게는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2 수용체는 여러 조직에서 프리시냅티컬리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정셔널 또는 넌 정셔널한 부위에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포스트 정셔널 알파2 수용체의 자극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심파세틱 아웃플로우를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해부학적 개념의 알파2,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 개념은 현대의 양리학적, 기능적 분류에 따라 폐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닝은 알파1,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추가적인 이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1 수용체는 알파1A, 1B, 1D, 1L의 이중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알파1L의 경우에는 많은 종의 조직에서 혈관과 요로 하부의 평활근 수축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알파1L 수용체는 클로닝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는 알파1A 수용체의 유전자에서 유래한 두 번째 표현형으로 간주됩니다. 알파2 수용체는 알파2A, 2B, 2C로 구분이 됩니다.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다음과 같은 많은 하위 분류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민문이 근육의 수축, 침분비, 간의 당 신생합성에 관여합니다. 이때 GI 트랙에서는 민문이 근육의 이완에 관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장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GPCR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G-알파-Q 프로틴에 커플링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작용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자극이 되면 포스포폴리페이스 C가 활성화되어 PIP2, 포스파티딜 리노시톨이 IP3,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와 DAG, 다이아실 글리세롤로 분리시키고 IP3는 활면 소포체에서 칼슘의 방출을, DAG는 칼슘의 유입을 촉진시켜 세포 내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민문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 PPT에서도 말했듯 GI 트랙의 경우에는 알파1 수용체가 동일하게 G 프로틴 커플링 되어 있지만 노르에피네프린과 반응이 일어날 때 일반적인 PLC의 활성화에 의한 PIP2가 IP3와 DAG로 분해됨으로 인해 민문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대신 칼륨 채널을 통한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어
민문이 근육의 이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알파2 수용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혈소판, 교감신경, 간, 대뇌 등이 주로 존재하며 Gα-I와 O 프로틴에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노르에피네프린과 결합하면 아드레날릴 사이클레이즈 반응이 억제가 되는데 이는 CAMP의 감소, 그로 인한 프로틴 카이네이즈 A 패스웨이 감소로 인한 pKa의 비활성화로 인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감소합니다. 세포 내 칼슘 농도의 감소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하도록 합니다. 알파2 수용체의 주요 기능은 시냅스 전 뉴런에서 자가 억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시냅스 전 뉴런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이자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며 혈소판에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중추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 물질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다음은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 베타 1, 2, 3의 하위 분류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베타 1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베타 1 부위에서 동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베타 1 수용체는 주로 심장, 신장, 지방세포, 뇌줄기, 척수 등에 존재하고 Gα-S 프로틴 커플링 되어 있는 형태를 띱니다. 작용 기전으로 베타 1 아고니스트, 즉 작용제가 베타 1 수용체에 결합하면 아드레날릴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어 ATP를 CAMP로 변환합니다. 이 CAMP는 프로틴 카이네이즈 A 패스웨이를 활성화하는데 L-타입 칼슘 채널이 탈공급되어 세포 내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심근수축력과 심박동수를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에피네프린이 노르에피네프린보다 베타2 부위에서 10배에서 50배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 수용체는 심장, 폐, 신장, 혈관, 골격근, 소화기 근육 등에 존재하며 베타1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Gα-S 프로틴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베타2 수용체에 베타2 아고니스트가 결합하면 아드레날릴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어 CAMP가 증가하여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 MLCK가 활성화되어 민문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MLCK가 비활성화된다면 민문이 근육의 이완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입니다.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에피네프린보다 노르에피네프린에 10배 더 민감하며 주로 지방조직과 소화계 심장에 존재합니다. Gα-S 프로틴 커플링 되어 있고 프로프라놀롤과 같은 기량제들에 의한 차단의 저항성이 있어 지방조직과 같이 양리학적 특성을 가진 부위에서 카테콜라민에 의한 반응을 매개합니다. 그렇기에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유전자 다양성은 일부 집단에서 비만 또는 당뇨병의 위험과 관련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된 바 있습니다.
베타4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그 존재가 제한되었으나 이 수용체는 결국 클로닝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베타4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새로운 단백질이 아닌 베타1 수용체의 친화성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의 원문을 바탕으로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실험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충분한 양의 서브타입 셀렉티브 라이간즈의 부족으로 인해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정확한 생리적인 기능과 치료 가능성이 완벽히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쥐에 대한 유전자 전이 및 수용체 노거 실험을 사용한 유전적 접근법은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생쥐 모델은 특정 수용체의 하위 유형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며 개별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하위 유형의 병리, 생리학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았던 참고 자료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님의 피드백을 참고한 마지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